네, 3월에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주간에 채권 시장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봐야 되고 또 향후 어떤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채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채권 시장은 금리 하락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던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에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전주 대비 5.24bp 빠졌고요. 2년물 금리도 전주 대비 5bp 넘게 빠졌습니다. 지난주 미국 국채 시장은 은행권 관련한 리스크들은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FOMC 정례회의 결과에 따라서 크게 출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안전자산 선으로 국채 금리가 이미 크게 하락해서 FOMC를 앞두고 금리가 소폭 오르는 모습 나왔지만 FOMC 금리 결정 당일과 이후에는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국내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주초보다 23bp 빠진 3.17%, 그리고 10년물은 18bp 하락한 3.22%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SVB 파산 사태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의 은행권 우려들이 증가를 했고요. 3월 FOMC를 소화하면서 대체로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 FOMC 이제 이후에 그런 내용들 국내외적으로 좀 체크를 간략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채권 시장 이슈하고 전망 들어가 볼 텐데요. 우선 한 줄로 딱 줄여주신다면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종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3월 FOMC에서 아시다시피 연준은 정책금리를 25bp 상향 조정하면서 기준금리가 5%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과 기준금리 차는 150bp로 확대가 됐고요. 다만 이번 FOMC에서 살펴볼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올해 최종 정책금리 중간값은 점도표를 통해서 기존 5.1%랑 동일하게 유지가 됐고요. 2024년도 값은 4.1에서 4.3%로 상향됐고 2025년은 3.1%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다만 하나 눈여겨볼 점은 2월달 회의에서 금리는 더 높게 더 오래 유지할 거라는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이런 점들이 강조가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성명서에서는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는 표현이 추가가 됐고 약간의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조금 완화적인 멘트가 수정이 됐습니다. POC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정책 유연성에 포커스를 둔 것으로 해석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3월 FOMC에서 25bp 정책금리 인상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FOMC 결정 직후에 오히려 미국 국채 2년물은 20bp 넘게 떨어지면서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채권 시장에서는 5월달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가능성들을 좀 더 높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일련의 은행권들의 위기가 결국에는 가계와 기업에 더욱 긴축적인 여건을 만들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당연히 물가와 고용에 대해서 그동안 포커스를 줬던 연준의 정책에 어떤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은행 문제에 대해서 연준이 이런 신용 환경의 긴축이 금리 인상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공식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에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SVB 파산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은행권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요건 완화를 콕 집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향후에는 중소형 은행권에 대한 규제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대출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만약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은행권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경제적 영향력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은행권들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이고 실물 경제로의 자금 조달 악화에 따른 경기 성장세 당연히 둔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FOMC에서 연준이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5%에서 0.4%로 내린 점도 최근에 은행권 혼란이 경제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이미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번 FOMC를 통해서 5월 FOMC에서 정책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고 이렇듯 연준의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 확대 그리고 신용환경 긴축이 경기랑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 영향들을 고려할 때 미국 국채금리는 물론이고 한국 국채금리의 하락 여건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다음번 FOMC 전까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의 하단은 3.2%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고채 금리도 마찬가지로 하방 압력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금융 당국 사람들은 이번 은행 문제가 뭐 크게 문제 없을 거해서 유동성 얘기 많이 하지만 확실히 타격을 좀 입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주간 채권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의 은행권 리스크로 변동성이 높은 수준은 보이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시장에서는 강세 기조가 역시나 우호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관련한 은행권 위기 우려는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록 도이치뱅크 CDS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오른 데 따른 충격은 지금 분위기로서는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불안이 언제 다시 증폭될지 예상하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채권시장에서는 5월달 연준의 동결과 연내 인하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서 금리 하락 전망들이 우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채권 매수 심리가 여전히 지배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은행 리스크 잘 지켜보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채권 플로우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의 분석을 들어보셨습니다.